진짜. 똑같은 짓거리들을 얘네들은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남욱이 지금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남욱이 들었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조작질이 가관이었다는 겁니다. 남욱을 잡아놓고 3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독방에서 혼자 재우면서 너 아들 봐야지라고 해가면서 좋은 경찰, 나쁜 경찰 해가면서 사실상 이게 정신적인 고문이나 고문이지.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고문이지. 이런 짓거리를 해갖고 결국은 이재명을 입건시킬 수 있도록 증언을 짜집기 하고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네. 남욱 변호사는 2022년 9월 긴급 체포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보라는 회유성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2기 수사팀이 이거 다 이재명이 시켰지? 라는 답을 정해놓은 수사를 했고 유동규가 검찰과 소통하며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1기 팀은 대장정도 그렇고 여기 다른 사건에서도 그렇고, 1기팀,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1기 검사들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못 찾아냈습니다. 그때 정일권이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강백신이나, 어미준 같은 애들이 여기에 2기로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얘네들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물증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다 증언으로 먼저 상황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이러한 구조를 해갖고 돈은 이렇게 흘러갔고 이 과정 중에 유동규가 했었고 유동규가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공범이고 결국 얘네들이 돈 받아먹은 김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하고 돈을 받았던 이유는 다 결국은 이재명한테 주려고 한 거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 그 과정 중에 전달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거, 그리고 금액이 전달됐다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하나도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측근에라도 갈 수 있는 송금 내력이 있었다든지. 아니, 그거에서는 끝났지. 이미. 그러니까 그거 끝났지. 관련한 무슨 동영상이나 녹취록이라든지 진짜 이재명의 육성이라든지 이재명을 증언하는 당시 이재명 실관계자의 하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든 이재명 그 당시 후보를 잡아 넣었을 거예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말뻥으로만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증언에 증언을 엮어가지고 증언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황상 이재명이 뇌물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 있는데 김만배가 보관하고 있는 돈이라는 거야. 그럼 왜 김만배는 보관하고 있는데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언젠가 대통령에 출마하게 됐을 때 그때 선거 비용으로 주기 위해서 김만배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만배 돈이 이재명 돈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논리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제정신이 아니야. 유동규가 받아서 쓴 돈을 갖다가 이게 유동규가 받아서 김웅이나 다른 이재명하고 연관된 사람이 받아갔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웃기는 건 뭔 줄 알아요? 자, 이 돈을 김웅한테 전달해서 유동규가 변호사한테 받아가지고 3억을 3억. 전달했다고 해요. 그럼 이제 3억을 전달했으니까 김웅은 이제 그걸 갖다 쓴 거잖아. 그리고 유동규는 줬으니까 이재명 주려고 우리가 합의 봐서 준 돈이니까 다시 갚을 이유가 없잖아요. 3억을 도로 갚아요. 유동규가 반환을 했다고 그 3억 빌려간 돈을. 그러면 유동규는 왜 돈을 빌려서 진상이를 주고 나중에 자기가 그 돈을 분할해서 부채를 갚았을까요? 그러니까 청문회 이 강철원 씨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2007년, 2008년경에 유동규에게 3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할 상환을 받았어요. 근데 이 상환 시점이 검찰이 이제 이게 이재명 돈이다라고 주장하는 시기와 겹쳐요. 이게 뭐냐면 검찰은 남욱에서 유동규, 그 다음에 정진상, 그 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뇌물이 이렇게 건너갔다는 말이야. 근데
이 강 씨가 주장한 부분 뭐냐면, 아니, 유동규가 받은 돈이 그냥 내 개인 채무해가지고 내가 빌려준 거 갚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김웅이야, 김용. 김용. 김웅은 저기죠, 국회의원이죠. 아무튼, 김용한테 줬다는 돈이 사실은 전달도 안 됐던 돈이고, 그렇죠. 형식상 그 당시에 그 돈이 유동규한테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정치자금이나 김용한테 대한 뇌물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야. 심지어 그 돈을 갚기까지 했다고. 근데 갚았다고 하는 증언이라든지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직도 김용은 지금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뇌물을 받은 죄로. 아직까지 기소 취소가 안 되고 대법원까지 가야 이게 끝나게 되게끔 아직도 검찰이 맞아요. 그 돈은 뇌물이에요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됐나 진짜?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유동규를 압수수색하고 막 내연녀까지 잡아서 내연녀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돌릴 때 그때 당시에 검찰이 청구한 수색영장을 보면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가질 않았어. 즉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준 거를 확정을 해가지고 그 돈이 상식적으로 김용한테 갔으니까 결국은 이재명한테 갔을 것이다라는 걸 만들기 전 단계인데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김용의 내연녀에 대한 압수수색을 치면서 그 영장에다는 유동규에 대한 내연녀의 압수수색을 치면서 조심하세요. 그 영장에다가 뭐라 그랬냐 주범 이재명과 관련한 영장이다라고 적시를 했다는 거예요. 피의자 이재명으로 네. 명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누가 연루될지 모르니까 뭐 그런 거 쓸 수도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애초에 유동규 약혼녀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이재명을 범인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지들 스스로 거기다 써놓고 나름 흐뭇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와 미친 새끼들이 아주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진짜 깡패 양아치들이라 하는 조작질을 일삼고 있었는데 이걸 또 뭘 잘했다고 극단적 시도했는데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왜 우리 검찰이 이렇게 모욕 주냐 이러고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뭐 검사들이 100명은 안 돼요. 60여 명이 그만뒀다, 그래서 업무량이 과중하고 난리고, 지금 심지어 지금 조사 받고 있는 검사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살았습니다.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심한 극단적을 했는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니들 때문에 극단적 선택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수백 명이야, 수백 명. 지난 10년 동안 240여 명이 검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일이 그렇게 평소에 많아. 씨발 그렇게 일 많은 그 새끼들이 왜 150명은 이재명 사건 하나에 다 붙였대? 그리고 그렇게 일 많은 새끼들이 왜 나오지도 않는 증거를 찾겠다고 수백 회의 압수수색을 했대? 검사가 150명에 압수수색 횟수는 몇백 차례고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비만 550억을 쓰면서 그 당시에 대장동 특검을 했어요. 아니 평소에 업무가 과중하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야. 지금 그만두고 있는 검사 새끼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조작 업무에 동원됐던 애들인 거야. 왜? 그 160명은 어차피 하명 받기를 뭘 털어서라든 이재명하고 엮을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튄 거야. 조사 단계로 간 게 아니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조작에 가담했던 공식적인 특검이 동원한 검사만 160명이라고. 걔네들 다 결과적으로 피의자 돼야 돼요. 극단적 선택 나오니까 사람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다들 다 똑같았어요. 누구 맘대로 죽어 이 새끼들아. 너 제대로 처벌받고 네 죄에 대한 대가 치르고 나서 뒤지라고. 누구 맘대로 지금 뒤지냐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손목을 그었다든지 목을 맸다든지 약을 먹었다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왜 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하고 병원에 누웠대.
아니, 그러면 극단적으로 코로나가 걸려서 누웠는지, 티눈을 빼려고 병원에 갔다가, 야, 너 지금 병원 들어갔어? 잘 됐다. 너 극단적으로 하자잉? 라고 기사를 써낸 건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요새 그런 그 기사들 엄청 많이 나와요. 보안 수사권 때문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 때문에 문제 잡았다.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나와, 진짜. 미친 것 같아, 진짜. 단체로 다 돌았나, 진짜? 여러분, 기레기들까지 같이. 저 보안 수사권에 의해서 재조사 받게 됐습니다. 한동훈 관련해갖고, 아유. 제3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제가 영등포 가서 조사받은 게 벌써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남부법원에 넘어갔는데, 근데 넘어간 내용은 조사한 거 보면, 아니, 우리 다른 유튜버에서 한 얘기 듣고 그대로 얘기한 거다. 하루 전에 뉴탐사라고 굉장히 큰 데서, 100만 있는 데서 얘기한 거, 우리가 그거 받아갖고 그 기사 내용 다시 리뷰해 준 것 뿐이다라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올라갔으면 검사가 이제 기각을 시키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을 쥐고 있다가 올려놓고 보강수사라고 아휴. 다시 내려왔어요. 그럼 뭘 보강할 건데 도대체? 아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면서요. 정성호 장관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인데 왜 있다고 해요? 어제 강백신이가 국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을 앞에 놓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거 보면서 저 완전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들을 뭐로 보고 있는 거야? 저는 오히려 그 소리 지르는 게 되게 좋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면서요. 뭐가 다른데? 아, 국민들 상대로 아예 대놓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게 달라진 거야? 그래서 더 이제 검사들에 대한 그 기대가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국회의원한테도 소리 지를 정도면 일반 뭐 잡혀온 사람들이나 혹시 수사받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그러니까. 갑질을 했을까. 저도 딱 그거 보면서, 그 생각 와. 딱 들더라고. 그래서 야, 그 옛날에 뭐였지? 하정우 나왔던 영화 4885. 4885. 음. 그, 거기서 응. 심리학자가 하정우 하다가 너 그거지 이러니까 꽉 열려잖아. 그때 밖에서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면서 아, 이 새끼가 끌켰긴 끌켰구나. 이렇게 화를 내네.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게 전 영상에 다 남는 거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강백신도. 두려움까지 간 거야, 이제. 차라리 이 똥상룡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리듬과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깐족깐족 되잖아요. 아니. 박상영이는 깐족거리게 하면서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 열받게 하고, 강백씨는 화를 내면서 아, 이 새끼 진짜 끌켰구나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 반응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걔네들이 지금 야, 이게 돌아가는 판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가고 있구나. 결국 이게 단순하게 옷 벗는 걸로 해결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고. 특검 가야 돼요. 지금 있는 검찰 상황, 지금 민주당은 국정조사 끝내놓고 기한 없는 무제한 특검을 해서라도 이거를 철저하게 파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연루돼 있는 검사들은 이제는 스스로 사직서도 못 냅니다. 수리 안 해줄 거거든요. 못하지. 그 사직서를 받아야 될 애들이 옛날 대장동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명단을 파보면 최소한 이른바 특수부라고 하는 것들 최소한 200~300명 정도는 이와 같은 조작에 연루돼 있는 거예요. 대북송금에도 연루돼 있고 이 대장동에도 연루돼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이재명 동시에 대표 연루가 돼 있는 겁니다. 사건은 거의 다 연루됐다고 보면 어디 돼요.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최상병 건도 연루돼 있는 거 찾아야죠. 그 이외에 김건희 특검, 지금 2차 특검이 하고 있는 것 중에도 지금 빵빵 터질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있어요. 결국 검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검찰 수사권, 보강 수사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없는 조직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검찰 안에 그나마 검사 동일체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배들을 편들고 같은 검사를 편들던 사람들도 이제는 쪽팔려서 내가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과거에 윤석열 사단들이 정말 한꺼번에 개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도망갈 여지를 준 거야. 모든 검사가 그렇진 않다. 윤석열의 개들이 그렇다는 거죠. 최소 몇백 마리의 그 개들이 아직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기득권을 쥐고 있으면서 나머지 있는 정상적인 일하고 있는 검사들을 휘두르고 여론을 해갖고 동원하려고 하지만 그 기레기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게, 자, 이카루스라고 하잖아요. 검사들의 게시판. 또 기레기들이 그 게시판에 글 올라왔네요. 이러면서 보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익명이라서 그거는. 익명, 아유, 그 자기 이름 내걸고 이 검사가 이런 글을 썼다라고 올리더라고. 우리 뻔하잖아요. 기레기들 수법. 기레기하고 검찰하고 짝짝꿍 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예전 같으면 이제 그런 거 쓰게 되면 칭찬받고 승진에 가산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거 쓰는 놈은 스스로 자백하는 거고요. 내가 못 뽑겠다라는 각오 갖고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점점 뭔가 이 주둥이를 터는 검사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 털면 바로 그냥 연수원 보내버릴 거거든. 지검장이나 뭐 고위직 차장, 부장 이런 놈들이 있으면 그냥 평검사 만들어버릴 거거든요. 이 새끼들은 수사를 받아야 될 놈들이야. 계속해서 나와라 라고 우리는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실장님 재창이 형 이것도 녹취록 차이 난다고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더라고. 그래놓고 무슨 검사야 이 새끼. 그러니까 아니, 그래놓고 그러더니만, 아니, 근데 이거 녹취록을 푸는 과정에서 검사가 참여한 건 아니거든요. 너 속기사가 한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것만 받았지. 속기록으로 아니, 대해서 나온 거 녹취록만 받았지. 뭐 저희가 그걸 대놓고 실장님을 재창이 형이라고 그렇게 쓰게끔은 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재창이 형인데 실장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으로 연결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조작질을 속기사나 그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가 그분들도 정식적으로 면허 있는 분들이에요. 왜 하냐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하겠어 그렇게. 그리고 초반에는 재창이 형이가 돼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실장님으로 고쳐진 거야 저거. 녹취를 하는 사람들 거기에 다 자기 도장 찍고 누가 녹취해서 작성했는지 당사자가 있거든요, 작업자가.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예창이 형이 실장님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제 귀엔 그렇게 들렸는데요 하겠습니까? 네. 저기 담당 검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갖고 그렇게 제가 해서 찍어준 겁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가 안 했대. 누가 했는지 속기사에 대해서 검찰이 끝까지 안 밝히고 있대잖아요. 그걸 왜 안 밝혀요? 녹취록에 보면 속기사 이름이 들어있어요. 녹취록 제일 첫 장에. 쫄리는 새끼들이 무슨 다 계속 감추고 있는 거야. 이거 특검해야 돼. 그래서 검사한테 맡겨놓으면 결국 띠지도 없어졌는데 아무도 처벌 못 받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검찰이 검찰 수사해갖고 이거 끝까지 안 밝혀지면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릴 거거든. 그래서 결론은 맞아. 검찰 새끼들은 수사를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이 새끼들. 어떤 수사든지 지들 조직, 지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목적이 진실을 밝히거나 뭔가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수사로 이득을 얻을까? 이러한 수사를 해줌으로 인해갖고 엉망이 돼버린 진실을 통해갖고 어떤 놈한테든지 그 대가를 받아낼 게 있어야만 이걸 한다는 거지. 대신에 서민들이 커피 한 잔 뽑아 먹으려고 150원 횡령한 거는 나중에 중대범죄를 만들어갖고 해고 요인을 만들어버리고 빵 하나 훔친 것 같고 기어이 기소를 해갖고 결국은 구속을 시키고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끔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는 새끼들 아니에요. 검찰이 또 무슨 짓을 했느냐. 화천대유 뇌물 의혹 윤석열과 박영수를 불기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진짜 투명한 놈들이야. 투명한 놈들. 박영수가 200억을 받기로 했는데 200억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박영수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뭐 윤석열이 아빠 집 사준 거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헌집에서 개 키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샀기 때문에 직접적인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유병현 봐줘, 윤석열 봐줘, 박영수 놔줘.
뭐 범죄 집단인지 검찰인지 알 수가 없네. 구분이 안 가네 아주 그냥. 그러면 애초에 윤석열이나 박영수는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질질 끌다가 3, 4년쯤 지나서 관심 없을 때 되면 그냥 무혐의 처리하고 언론에서도 안 내보내고 묻히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윤석열 때 같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묻혀서 이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혐의 처리돼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 주권 정부 시대고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검찰들한테 수사권 자체를 박탈해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놓치지 않는 이유가 뭐다? 지가 수사 받아야 될 놈들이기 때문이야. 안 그런 검사도 있겠지만 최소한 차장 부장되고 뭔가 나름대로 출세했다고 했던 놈들 다 이런 조작 수사나 조작 기소 안 해본 놈이 없을 거예요. 그 대가로 패밀리에 들어가고 지금에 있는 자리들을 얻었을 때니까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정의로운 검사, 열심히 일 잘하는 검사 이런 검사들은 맨날 한직으로 밀리고 잡다한 사건들 다 떠맡아서 해야 되는. 저는 검사, 판사 나오는 드라마 안 봅니다. 나도 안 안 봐. 봅니다. 이제 난 어. 절대 안 봐. 안 보게 돼. 정의롭긴 개뿔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정의로운 검사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 열혈 검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안 봐. 개 중에 한 놈이라도 똑똑한 놈이 있어서 정의는 수호된다 뭐 이런 개지랄이 있었는데 차라리 요새 모범 택시 같은 게 나아, 씨. 그냥 차라리 없애버려 아주. 법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니까 그냥 몸빵으로 쳐들어가갖고 법에 의존하면 안 되니까. 당사자가 물리력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정의 구현하는 게 맞는 사회가 됐어. 더 정의로운 사회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법이 무슨 필요가 없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법이 전혀 정의롭지가 않은데. 아니 이럴 거면 그냥 공중도덕 지키는 무법사회에서 삽시다. 그리고 죽인 사람은 옛날에 그 당군 시대처럼 사람을 죽이면 죽이고 재물을 훔치면 노예로 삼고 경미한 죄를 지었을 땐 태형으로 다스리자고요. 차라리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게 사회가 훨씬 더 정의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